잠시 사진 한 장만 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2010년 4월에 위성에 찍힌 한 해변마을 사진이고, 지금 보시는 사진은 그로부터 1년 뒤 2011년 4월 위성에 찍힌 같은 마을 사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딱 13년 전, 그해 3월 11일 일본 센다이를 정면으로 강타한 동일본 대지진으로 하루아침에 마을 전체가 지도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날 아침 일본 수도 도쿄에서 300km 떨어진 미야기현 앞바다에서 리히터 규모 9.0의 초대형 지진이 발생했는데, 이는 일본의 지진 관측 역사상 가장 강력한 지진이었습니다. 이 지진으로 쓰나미가 발생했고 순식간에 해변마을 전체를 덮어버렸습니다. 당시 영상을 보면 왜 인간이 자연에 함부로 대들면 안 되는지를 깨닫게 할 정도로 아비규환인데요. 이 쓰나미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했고 어마어마한 방사성 물질이 바다로 흘러들었습니다. 섬나라인 일본의 특성상 지진이 일상이기 때문에 늘 대비하고 있지만 한국도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일본만큼은 아니더라도 지진에 특히 취약한 지역이 하나 있습니다. 천년왕국 신라의 수도 경주인데요. 그런데 이 경주에는 2000년 넘는 시간 동안 수없이 많은 지진이 발생했음에도 절대 붕괴되지 않는 문화재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비밀이 있길래 이런 기적이 가능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한반도는 섬나라 일본에 비해 지진으로부터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기상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에서 디지털 지진 관측이 시작된 1999년 이후 규모 2.0 이상의 지진은 연평균 70.6회, 규모 3.0 이상 지진은 연평균 10.5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진이 잦아지고 있는 한반도 중에서도 지진에 가장 많이 노출된 도시가 바로 경주입니다. 2022년 1월 기준 국내 지진 발생 순위에 따르면 역대 1위 지진은 2016년 9월 12일 경주에서 발생했죠. 이는 우리나라 지진 관측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5.8의 강진이었는데, 이를 폭탄으로 환산하면 TNT 50만 톤, 즉 전략 핵탄두 500kton이 폭발하는 것과 같은 위력입니다. 1945년 8월 6일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된 리틀보이의 폭발력이 TNT 15,000톤이니 이보다 30배 강력한 지진이 경주를 강타한 겁니다. 이 지진으로 전국 60만 명이 동시에 치르는 수능이 일주일 연기됐었죠. 지난 2012년 기상청은 한반도 역사지진 기록을 통해 삼국사기, 고려사, 조선왕조실록, 승정원 일기, 일성록 등을 통해 서기 2년부터 1904년까지 발생한 2161회의 지진을 정밀 분석했는데, 가장 큰 지진은 경주에서 발생했습니다. 통일신라시대 779년 3월 경주에서는 진도 8에서 9 규모의 초대형 지진이 발생해 100여 명이 사망하고 가옥이 무너졌다고 하죠. 경주가 지진에 취약한 이유는 그 아래 양산단층과 울산단층이라는 활성단층 때문입니다. 언제 지진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지진이 자주 일어날 것을 미리 알고 있기라도 한 것처럼 경주에는 내진 설계로 중무장한 건축물들이 즐비한데, 신라시대에, 그러니까 1000년 전에 지어진 건축물들이 원형을 보존한 상태로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죠. 건축물의 입장에서는 지진이 만들어내는 진동이 가장 위험한데, 지하에서 시작된 진동은 단단한 안반을 거쳐 돌과 흙을 지나 지상으로 전해지는데 전후좌우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멘트와 콘크리트의 힘으로 버티고선 건물은 이 진동을 견디지 못하고 깨지거나 붕괴되기 일쑤입니다. 지난 2016년 지진 당시에 시내 많은 건물들의 벽이 갈라지고 유리가 깨지는 등 아비규환이었지만 놀라운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천년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신라시대 건축물들의 피해가 거의 보고되지 않은 것이죠. CCTV에 찍힌 첨성대의 경우 지진으로 흔들리기는 했으나 정밀조사 결과 중심축이 살짝 기울고 상부 정자석이 아주 조금 움직였을 뿐 붕괴를 걱정할 수준은 아니었는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 조상들은 어떤 기술력을 썼길래 핵폭발 30배 수준의 지진에도 멀쩡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정답은 건축기술에 있습니다. 2016년 지진의 경주의 대표적인 사찰인 불국사도 거의 피해를 입지 않았는데, 그랭이 공법이라 불리는 건축술 덕분입니다. 그랭이라는 것은 긴 대나무로 만든 V자 모양의 도구인데, 우리 조상들은 자연석 위에 기둥을 세울 때 그랭이를 이용해 기둥 아래쪽을 자연석 윗면의 굴곡과 같은 모양으로 그린 다음 그 부분을 다듬어 자연석과 기둥이 마치 톱니바퀴 물리듯 맞물리도록 했습니다. 즉 콤파스처럼 생긴 그랭이 칼을 벌려 한 가닥은 주춧돌에 밀착시키고 먹칠한 나머지는 기둥의 몸통에 닿도록 한 후 주춧돌에 밀착한 그랭이 칼의 다리에 힘을 주며 기둥 둘레를 한 바퀴 돌립니다. 그렇게 되면 주춧돌 모양을 따라 그랭이 칼이 움직이므로 기둥에도 주춧돌과 같은 모양의 먹선이 생기죠. 그 표시에 따라 기둥을 잘라내면 주춧돌의 윗면과 기둥의 모양이 일치하게 되어 기둥을 주춧돌에 밀착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건축술이 특별한 것은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했는지를 엿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보통 생각하기로 주춧돌은 평평하게 다듬은 것이 일견 좋아 보입니다. 그러면 인공재료인 기둥을 평평하게 잘라 그 위에 올리면 되니까요. 하지만 우리 조상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연석을 깎아 인공재료에 맞춘 것이 아니라 자연석을 그대로 두고 인공재료를 그에 맞췄으니까요. 이러한 주춧돌을 덤벙주추라고 부르는데 덤벙이라는 단어는 덤벙거리다에서 가져왔습니다. 성질이 거칠고 정형하지 않은 자연석을 그대로 기둥을 받치는 주춧돌로 쓴 것이죠. 흔히 우리 속담에 배은망덕한 사람을 굴러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고 하는데 우리 조상들은 건축에서도 배은망덕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그랭이 공법은 목수의 정성과 실력으로 그 완성도가 결정되는데 자연석 모양에 따라 세워진 기둥의 먹물선을 따라 끌로 깎아내고 세우고를 반복해 주춧돌과 기둥이 딱 맞물려야 합니다. 그래서 잘 지어진 건물을 보면 마치 나무 기둥이 주춧돌에 박혀있는 것처럼 착시 현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 착시의 원인은 우리 눈이 나무 기둥 모서리 직선을 보고 밑둥도 반듯할 것이라 추론하기 때문인데 근본 원인은 목수가 너무 정성 들여 기둥을 깎아냈기 때문입니다. 이때 사용되는 도구가 그랭이이기 때문에 그랭이 공법이라고도 부르는 것이죠. 신라시대 건물이 핵폭탄급 지진에도 멀쩡할 수 있는 또 다른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시멘트와 같은 접착제로 대신 사용한 동틀돌이라는 돌 덕분인데요. 동틀돌이란 자연석들을 쌓을 때 흔들리지 않도록 규칙적으로 박아둔 작은 돌을 말합니다. 이 동틀돌들은 진동이 오더라도 힘을 분산시키는 완충제 역할을 해 지진으로 건물이 이리저리 흔들리다 붕괴되는 것을 방지해줍니다. 비록 흔들리기는 하더라도 톱니바퀴처럼 서로를 꽉 물고 있기 때문에 붕괴되지는 않는 것이죠. 751년 창건된 불국사는 위 그랭이 공법과 동틀돌 공법이 모두 적용됐습니다. 덕분에 2016년 지진에 큰 피해를 입지 않았고 첨성대와 석굴암 역시 안전하게 보존될 수 있었는데요. 한국의 사찰은 많은 경우 깊은 산속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하면 자연을 해치지 않고 상생할 것인지를 고민했고 그래서 선택한 것이 자연을 최대한 유지하되 인공적인 것을 자연에 흡수시키는 방법입니다. 산이 높으면 높은 대로, 언덕이 있으면 있는 대로, 돌이 있으면 있는 대로 그 위에 정자를 세우고 누각을 배치했죠. 사실 이러한 기술들은 신라시대 기술은 아닙니다. 고구려 시대에 개발된 기술이지만 신라시대에 꽃피운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 조상들의 현명함이 투영됐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700년 가까이 중국을 위협했던 고구려는 성의 나라입니다. 부여성부터 발해만의 비사성까지 쌓았던 천리장성이 대표적이죠. 고구려 시대 때 축조된 성의 가장 큰 특징은 성을 쌓되 바닥의 안반을 제거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즉 성을 쌓으면서 바닥에 거대한 안반을 깎아낸 것이 아니라 안반 위에 쌓은 돌을 다듬어 그대로 안반 위에 쌓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은 바닥에 수천 수만 년간 박힌 안반은 어떤 충격을 받아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울퉁불퉁하고 불규칙한 안반이라도 그대로 두어 성을 지지하도록 한 겁니다. 이렇게 축조된 성들이 장엄한 세월을 견뎌낸 비밀이 여기에 있죠. 지진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적게는 수십 명, 많게는 수만 명까지 인명피해를 불러올 수 있는 최악의 천재지변입니다. 최신 공법에 적용된 현대식 건물들이 내진 설계가 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지진에 힘없이 픽픽 쓰러지는 걸 보면 우리 조상들의 천년 전 기술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현대 건축가들이 이런 건축 지식을 충분히 고려해 건물을 설계해보면 어떨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